안녕하세요. KNS 어학원 2026학년도 정신여중 담당 강사 문서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6학년도는요, 1학년에서 2학년으로의 학년의 변화가 있는 해이기도 하지만 교육과정이 새롭게 바뀌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내신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작년 시험 문제 기준으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정신여중의 경우 객관식 100%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객관식 100%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의 독해력을 측정을 많은 비중으로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정신여중이 처음부터 객관식 100% 시험은 아니었고요. 2023학년도에서는 어법과 그 서술형이 전체 시험 문제에서 40%에 달하는 그런 높은 비중으로 평가가 되는 그런 문법 중심의 시험 문제였다라고 하면, 2024년도, 2025학년도에 걸쳐서 객관식 시험 100%라는 좀 시험지 구성에 큰 변화가 있는 학교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새롭게 교육과정이 바뀐 만큼 조금 서술형의 부활이라든지 어떤 시험지 구성의 변화가 다시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최근에 시험 문제의 시험지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흐름과 경향을 조금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1학기 중간고사인 만큼 교과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텐데, 교과서에 충실한 교과서 중심의 문제로 출제를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정신여중의 경우 학기가 지날수록 점점 프린트의 비중이 좀 높아지는 학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내신 시험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좀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타 학교에 비해서 대화문의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는 대화문, 의사소통이라는 하나의 지문에서 어법, 어휘, 독해 모든 영역이 복합적으로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내용의 큰 흐름을 따라서 잘 학습을 했다라면 어렵지 않게 쉽게 풀 수 있으나, 조금 섬세하게 풀지 않은 경향이 있다라면 조금 실수하는 경향도 보이고는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문 변형이 큰 흐름의 문장 단위의 패러프레이즈가 있다라기보다는 단어와 구의 조그만한 형태로의 살짝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어서 내용 전반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렵지 않게 잘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정신여중 객관식 100%인 만큼 높은 독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험 범위가 학교 교과서 1과 2과 그리고 영영풀이 프린트 그리고 외부 지문 프린트가 있는데요. 중3 같은 경우는 소설이라든지 큰 글의 흐름이 더 커지는 그러한 프린트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2학년 같은 경우는 시나 에세이 같은 비교적 짧은 그 전 단계인 학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외부 지문 프린트 같은 경우는 매해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2학년 1학기 첫 중간고사인 만큼 외부 지문이라기보다는 교과서 중심의 시험 문제를 출제할 거다라고 좀 예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 페이지의 좀 절반을 차지하는 본문의 길이입니다. 좀 장문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지엽적인 물음이라기보다는 조금 큰 범주의 내용의 흐름을 묻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독해 문제 중에서 15문제 중 7문제가 장문 독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의 변별력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심도 있게 다뤄질 그런 대비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세 번째, 1, 2번을 합쳐보면 숲과 나무를, 그러니까 큰 그림과 세부적인 그 내용을 동시에 보는 통합적인 이해력을 요구한다라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문 전체의 중심의 큰 흐름과 세부 의미를 동시에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지문의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이해 기반의 영어 실력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법은 독해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기본기가 튼튼한지를 확인하는 문제가 되겠고, 어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미의 정확성을 묻습니다.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는 큰 흐름의 내용 파악과
세부 정보를 좀 묻고 있고, 근데 그에 대한 확인에 대한 문제를 출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신여주 이제 시그니처 유형, 대표 유형을 좀 보시게 되겠는데요. 네, 이와 보시다시피 대화문의 흐름으로 이제 지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대화의 흐름에서 빈칸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이제 의미나 수거를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좀 헷갈릴 법하게 이제 보기를 구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2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어웨이 문제인 듯 하면서도 이제 어법을 이제 묻고 있는, 의미와 어법을 동시에 묻는 그런 문제를 복합적으로 출제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어휘 면에서는 이제 영영풀이와 그리고 어넬러지 유형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정말 정신여중의 대표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 영영풀이를 먼저 보시면 표제어를 이제 묻고 있기도 하지만 표제어에 대한 이제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묻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품사 배치를 조금 다양하게 해놓음으로써 여러 가지 문법 요소들도 함께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면 기본 단어에 접두어 on이나 in, this, im, in을 붙여서 이제 반의어가 형성이 되게끔 이제 만들어진 문제인데요. 5번 같은 경우 보시게 되시면 이제 come이라는 단어에 접두어 in, 하지만 반의어가 아니라 생긴 게 비슷하죠. 그래서 혼동어의로 아이들에게 혼란을 주게끔 문제 유도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은 크게 문제가 어렵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조금 더 고난도의 어휘 문제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제 장문 독해 유형이죠. 거의 시험지 절반을 차지하는 그런 구성으로 이제 크게 배치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위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은 이라는 세부 내용을 이제 묻고 있고요. 14번 같은 경우는 A와 B에 들어갈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정리를 할 수 있니? 이 글에 제목을 붙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물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번 같은 경우는 이의 내용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어법 문제를 출제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세부적인 내용, 그리고 제목을 유추할 수 있는 한 단어로의 압축, 그리고 기본적인 어법 문제, 이 세 가지를 통합적으로 이제 묻는 장문 독해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을 보시면요. 시험 문제가 더 길죠. 거의 고등 지문 수준의 길이로 장문 유형이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첫 번째로 배치해 놓은 그 시험 문제가 순서 배열인데요. 역시 전반적인 흐름을, 큰 흐름을 묻고 있죠. 근데 보통의 경우는 이제 3개 내지 4개, 정말 많으면 이제 5개로 배치가 되는데, 지금 정신여 중 같은 경우는 7개의 순서 배열로 이제 글의 구성 능력을 좀 요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글의 큰 흐름을 볼 수 있느냐, 그리고 기본적인 어법을 알고 있니?를 묻고, 그다음에 25번, 2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어휘라든지 이제 문법 요소를 좀 묻고 있죠. 26번은 역시 영영풀이가 한 번 더 출제가 됨으로써 어휘에 대한 중요성을 좀 부각시키는 그런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조금 다양한 문제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학교인 만큼 대비가 여러 방면으로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영역별 내신 대비 방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휘, 정말 이제 정확하게 외워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과마다 이제 가장 먼저 주어집니다. 영영풀이 프린트이죠. 그 영역풀이를 일단 내용을 확실하게 숙지를 하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함으로써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빈칸을 이제 표제어 중심으로 뚫어 놓되 표제어를 학습한 다음에는 그 내용까지 인지를 하고 있는지 조금 다양한 품사의 변형 형태로 조금 출제를 할 예정이고요. 리뷰 테스트에서. 문법 같은 경우는요, 대화문에서도 문법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대화문, 그리고 본문, 그리고 추가 프린트가 있다라면 이제 그 글 속에서의 문법의 활용과 정확한 사용, 조금 비교적 실용적인 활용도를 이제 넣고 있는 기본적인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중심으로 이제 학습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독해력에 비해서 비교적 기본기를 묻고 있기 때문에 기초 개념을 확립하고 그것에 대한 실제 적응 연습을 강화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독해 부분이죠. 가장 이제 많은 내용을 심도 있게 다뤄질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거고, 그다음 내용 일치 문제, 반복적인 대비로 내용을 정확하게 이제 파악하고, 그리고 스스로 이 내용을 구성을 할 수 있는지를 조금 많이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킬러 문항이죠. 지문의 길이가 긴 장문 지문에 통합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에 대비하여서 여러 가지 복합 문제를 설정을 하고 그것을 풀어내는 능력을 좀 배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고득점을 위한 수업 계획입니다. 첫 번째, 사실 상대적으로 독해에 비해서 중2 2학년 난이도의 베이직한 문법 개념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이해를 하고 그다음 반복 암기 및 실전 적용 연습을 이제 중점으로 하게 되겠고요. 두 번째의 경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필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신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필기를 해서 관련 개념 문제 풀이에 적용하는 것까지 이제 연습을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휘의 동의어 반의어, 그러니까 유의어 반의어 및 논리의 어널러지 연습을 하게 될 텐데 이 부분은 이제 즉 독해력에 가장 초석이 되는 작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학습을 하게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요, 이제 독해 부분인데요. 대화문, 의사소통 문제에서 많은 그 비중으로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합적인 학습을 하시게 될 거고, 그다음에 본문에서의 장문 형태로의 복합 문제도 연습을 하시게 될 거고, 수능 유형의 빈칸이라든지 순서 배열도 문제로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연습도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내신 대비 커리큘럼 설명드리면요. 첫 번째, 회차별 단어와 그리고 본문 암기, 그것에 대한 리뷰 테스트가 진행되신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매주 당연히 리뷰 테스트가 있고요. 내신 시험인 만큼 더 꼼꼼한 1대1 피드백 및 결과 문자 전송이 있을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리뷰 테스트의 기초를 본 다음에 그 다음 회차의 지난과에 대한 액츄얼 테스트, 그러니까 정신여조만의 시그니처 미니 테스트를 이제 만들어서 여러 변형 문제에 좀 대비할 수 있도록 이중 학습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KNS 3회 중간 대비 모의고사를 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시험 이전에 3회에 걸친 모의고사로 이제 긴장감을 해소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중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강일 말씀드릴게요. 2일, 3일, 4일, 목금토로 순차적으로 개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주중반은 5시에서 7시 반, 그리고 주말반은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의 시간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주중반의 경우는 6 플러스 1, 1은 직보예요. 그 6회 그리고 플러스 1에서 총 7회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토요일 주말반 같은 경우는 3 플러스 1에서 총 4회 수업으로 이루어집니다. 2학년 올라와서의 첫 중간고사, 내신 대비에 많은 걱정이 있으실 텐데요. KNS와 함께 탄탄한 내신 대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곧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